이번에는 어째서 매맞는 모범생이라는 게 존재하는지에 대해 말해볼 건데요. 이 매맞는 모범생을 만드는 사람이 조폭보다 더한 것 같은 선생님들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학교 다닐 적에 진짜 조폭을 본 적은 없지만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은 있었어요. 학교로 등교만 하면 아예 교문에서부터 볼 수 있는 사람이 조폭 같은 선생님이었으니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둘 사이의 공통점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어쩌면 선생님 쪽이 더 심각하다 싶은 요소들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무기 소지 여부가 있는데요. 조폭들도 평소에는 대놓고 무기를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어떤가요? 전 선생님들이 몽둥이를 손에 들지 않은 모습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하물며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마음 약한 여자 선생님들도 가지고는 다니셨어요. 그리고 두 부류 모두 일단 손에 몽둥이를 들었다면 사용하는 거에 부담이 없는 것 같았어요. 뭐 어디를 겨냥해서 사용하느냐는 꽤 갈리겠지만 어쨌건 온 힘을 다해서 사용하잖아요. 누구한테 맞건 아픈 건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물론 선생님께 몇 대 맞았다고 병원에 실려갈 정도가 된다거나 한 건 아니지만요. 게다가 조폭과 비교될 만한 선생님들은 그냥 딱 봐도 분위기가 몹시도 험악했어요. 조폭들과 같이 세워놓으면 아마 경찰 아저씨들도 누굴 잡아가야 할지 헷갈릴 거예요. 그러고 보니 조폭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경찰관들과 참 친한 것 같았어요. 조폭이라고 언제나 범죄만 저지르며 사는 건 아닐 테니 평상시엔 일반인이잖아요. 경찰서야 자주 들락이느라 경찰관들과 안면이야 당연히 있을 테고요. 경찰서나 파출소는 선생님들도 자주 드나드셨었어요. 학생이 경찰한테 끌려가면 걔네 집으로도 연락이 가지만 학교 선생님에게로 연락도 가거든요. 학부모님이 바빠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학생을 아예 포기한 경우도 많았어요. 경찰서 끌려간 애들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당시 선생님들이 학생을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가셨어요. 듣기로는 경찰서 휴게소 같은 곳에서 체벌을 했다더라 하는 말이 들리기는 했었는데 이건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한 일이라 몰라요. 그런 것 아니라도 한번 경찰서 갔다 끌려온 애들은 학교에서의 취급도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거 한번 보면 경찰서 같은 곳에 끌려가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걔네들을 유독 엄격하게 다루는 이유도 설명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뻔하지만 훈육 차원이라고 했는데 평소랑 디테일이 좀 다르기는 했었어요. 경찰서에 끌려간 애들이 선생님이나 부모님 오실 때까지 조용히 반성만 하지는 않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절 경찰서라면 얼마나 질 나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겠어요. 경찰들도 자기네들 일이 바빠서 끌려온 불량 학생들 케어까지 신경 써주지는 않아요. 그럼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도착하기 전까지 접촉할 수많은 유혹이 걔네들한테 갈 거란 말이에요. 공부 포기한 애들 중에 공장일 같은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하는 애들은 그쪽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 자기 맘대로라지만 학생들이 저런 생각하는 걸 기겁한 게 당시 선생님들이셨어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그쪽으로는 생각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애들을 굴렸댔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도 빼먹어가면서 운동장에서 시행되었던 수많은 기합과 체벌들도 결국 전부 학생들을 위한 선생님의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몇몇 선생님들은 개인적인 화풀이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지만 어쨌거나 그 취지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지금 들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했을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그 말을 듣는 우리도 선생님 말씀이 논리적으로 옳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어요. 이 점에 관해서는 학생들에게 친구처럼 다가간 친절한 선생님이나 어떻게든 학생들 괴롭히는 재미로 사는 것 같은 히스테릭 여자 선생님들도 동의했어요. 선생님이 울먹거리며 두 손으로 몽둥이를 휘두르거나 선생님도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든 학생들 한 대라도 더 제대로 때리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 마냥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일종의 사명감까지 가지신 것 같기는 했어요. 그럴 때만큼은 히스테릭 아줌마 선생님도 열혈 엄마로 돌아가곤 했는데요. 여자 선생님은 약하지만 집에서 엄마의 입장이 되면 한없이 강해지곤 하잖아요. 감정이입이 제대로 되어서인지 경찰서 다녀온 애들을 대상으로는 정말 엄마의 심정으로 온몸을 바쳐 갱생의 길로 이끄시는 게 보였어요.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해서 탄생한 완성본이 이른바 매맞는 모범생이라는 존재였어요. 모범생이면 공부를 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엄연히 모범생과 우등생은 다른 개념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모범생은 학교 규칙을 어기지 않고 숙제를 잘해오고 선생님 말을 잘 듣는 학생이에요. 하지만 우등생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해야 하죠. 물론 공부를 잘하다 보면 어떻게든 모범생의 조건을 갖추게 마련인데요. 그렇다고 강제로 모범생이 된다고 해도 그게 성적 향상과 직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럴 기회도 없었던 게 경찰서까지 들락거릴 정도의 애들에게는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 정도로는 제대로 된 갱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알고 계셨어요. 게다가 수업 다 끝나고 한두 시간 정도의 뜨뜻미지근한 체벌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된다고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학교로 복귀를 해도 교실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등교는 일단 교무실로 해야 했고 나중에는 아예 바로 운동장으로 가기도 했어요. 선생님들은 단순히 문제아들의 훈육에 그치지 않고 다른 학생들의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걔네들을 활용했었어요. 걔네들이 받는 체벌이나 기합을 딱히 숨기지 않으셨는데요. 그런 애들이 있다는 건 수업 중에 한 번씩 밖을 내다보면 언제라도 보였어요. 사람이 하루 종일 매를 맞을 수 있을 리도 없고 온종일 엎드려 뻗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다고 가만히 세워두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끼셨나 봐요. 결국 나중엔 기본적으로 운동장을 계속 도는 시기였어요. 그렇다고 운동장을 걸어 다녔다던가 하는 건 아니었어요. 아무리 느린 속도라도 운동장에서는 뛰게 하셨어요. 뛴다고는 하지만 속도는 약간 빨리 걷는 것과 별다를 것 없어 보였어요. 그래도 뛴다고 움직여야 벌을 받는 느낌이기는 했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 절대 저는 아니에요. 제가 학교 다닐 적에 아무리 선생님께 자주 맞아가며 살았다지만 그렇다고 경찰서에까지 끌려갈 정도는 절대 아니었어요. 아무리 말썽을 부렸어도 학생이 경찰서에까지 끌려간 경우는 잘 없어요. 경찰 아저씨에게 잡혀도 경찰서 가기 이전에 선생님께 인계가 되는 편이었거든요. 어쨌건 경찰서 갔다 온 애들은 기본이 일주일 코스였어요. 초반에는 등교하자마자 하도 맞아대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것 같았는데요. 경찰서 갔다 오면 맷집이 느는 건지 정신력이 올라가는 건지 선생님이 시키면 일단 움직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이 일주일이라고 한 건 언제 끝낼지를 선생님이 정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딱히 정해진 기한 같은 게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자율학습 때까지 기합을 주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대신 선도부실에서 꿇어앉아 반성문을 작성했다고는 들었어요. 그 물량도 적지 않아서 정말 정신없이 깜지를 채워야 했다던데요. 말이 선도부실이지 거기엔 선생님이 앉을 의자와 책상을 제외하면 온통 회초리들이었어요. 아니면 그 회초리들이 수납되는 캐비닛 정도가 있겠네요. 선생님들이 자주 이용하는 회초리들이나 한 대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무시무시한 것들은 캐비닛 밖으로 꺼내져 있었어요. 거기서 분량이 정해진 반성문을 써야 했으니 다른 애들이 야자하며 공부하는 집중력보다 별다른 내용은 없지만 반성문을 쓰는 걔네들 집중력이 훨씬 더 했을 거예요. 걔네들의 처우는 선생님이 보시기에 적당한 시간이 흐르면 끝이 나는데요. 여기서 특출난 애들이 이른바 매맞는 모범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지나가면서 슬쩍만 봐도 어느 정도는 태가 나기 마련이었어요. 체벌을 받을 적에는 팔이 파들파들 떨리면서도 절대 자세를 흐트리지 않았어요. 체벌 중간에 다른 곳 갔다 와서 중복해서 혼이 나더라도 절대 입을 열지 않았어요. 다른 애들이 요령 피우려고 기를 쓸 때조차 어떻게든 선생님이 시킨 건 다 하려고 들었어요. 이게 단순히 하루 이틀 문제라면 선생님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요. 한번 정신을 차린 경우라면 벌을 받는 기간 내내 그런 자세를 유지하곤 했어요. 그럼 선생님도 이번 애들은 정신을 빨리 차렸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한 명이라도 포함되었던 경우엔 기합 기간도 좀 짧았어요. 그래봐야 기본 기간인 일주일만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요. 이렇게 탄생된 매맞는 모범생은 기합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되었어요. 다른 애들은 또다시 경찰서나 들락거릴 적에도 모범생만큼은 끼어들지 않았어요. 아무리 억울하게 선생님께 혼이 나는 일이 있더라도 항의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서 선생님께 따로 말을 하는 경우도 있나 보지만 처음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일단 선생님의 말이라면 절대 복종의 자세를 유지했었어요. 하지만 이런 애들도 제일 극복이 안 되는 게 공부였어요. 아무리 선생님이 시켜서 한다지만 공부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선생님이 시키는 건 잘하다 보니까 숙제 같은 건 꾸준히 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인정하기는 싫지만 아무리 돌대가리라도 목숨 걸어가며 맞으며 공부하게 된다면 어쨌건 성적이 올라간다는 건 제가 눈으로 확인한 진실이었어요. 물론 그렇게 억지로 공부해봐야 반에서 중간 정도의 등수나 유지하면 다행이었어요. 아무런 기초도 없이 외우는 것만으로는 정말 좋은 성적을 받기는 어려웠어요. 걔 같은 경우도 정말 어설프게 성적이 올랐다 보니 수능 치는 그 순간까지도 매를 맞아야 했어요. 물론 수능이 끝나고도 제대로 된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자만 교무실 복도에서 엎드려 뻗쳐서 혼이 나기도 했었고요. 걔랑 그렇게 친하지 않아서 졸업 이후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몰랐지만 건너 전에 듣기로는 뒤늦게 성적이 오른 걸 확인한 걔네 엄마가 일말의 가능성을 본 건지 몰라도 졸업 후 재수학원에 갔다고 들었어요.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매 맞으며 기합받는 걸 생각한다면 재수학원에서도 적응은 잘했겠죠. 재수학원은 학생을 정말 각별히 때려가며 성적 관리해주는 곳이니만큼 평범하게 학교 다닐 적보다는 확실히 성적이 오르기는 할 거예요. 고작 1년 더 다닌다고 고등학교 3년간의 성적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지만요. 정말 걔랑 친하지 않아서 재수학원 이후로 알지 못한 게 아쉽기는 하네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황당하거나 재미있는 소재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마 친구들한테 들은 것처럼 친근하게 이야기를 풀어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